자, 같이 해봅시다. 3분이 지났고 자, 11강의 8번 지문. 자, 단어 먼저 좀 볼게. 칠판에 있는 단어 보자. 뭐 따로 설명할 거는 두 번째 거 한번 볼게. pull away라는 말을 빼앗다라고 적어놨거든. 생각을 해보자. pull이라는 말이 원래 당기다라는 뜻이야. 당기다. 그 다음에 away라는 말은 이렇게 멀어질 때 쓰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거를 땡겨서 그 상대방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 그게 빼앗는 거잖아. 그래서 pull away라는 말을 합쳐서 이제 빼앗다라고 해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그거 말고는 부연 설명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자, 구문 하나만 볼게. 밑줄을 안 쳐놨네. 어디냐면 여기. 여기를 해석을 한번 해볼게. 자, when they are having their attention pulled away. 요 부분이야. When they are having their attention pulled away. 얘를 이제 처리를 어떻게 하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우선 pulled away를 해석하기에 앞서서 얘가 눈에 들어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사역동사야. 어법 용어를 빌려서 얘기를 한다면 사역동사. 그러니까 가지다라고 해석을 하기보다는 뭐가 뭐 하게 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걸 우리가 사역동사라고 얘기를 하지. 그러면 having their attention pulled away를 해석을 할 때는 그들의 관심이 뭐 하게 하다? 빼앗기게 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아. 그들의 관심을 빼앗기게 하다. 말을 좀 다듬으면 그들의 관심을 빼앗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는 거. 그래서 사역동사는 좀 의식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사역동사를 해석을 못하면 문장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거든.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자, 일단은 처음으로 갑니다. 자, 첫 번째 문장. Television may be altering the brain. alter. 이거 바꾼다라는 뜻이지. 텔레비전은 두뇌를 변화시킨다. 뭐 하는 방식으로? Push some children into a condition of a learning disability. push, 미는 거지. 밀어붙이는 거지. 그래서 어떤 아이들을 학습장애의 상태로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어떤 아이들을 학습장애의 상태로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두뇌를 변화시킨다. 말 어렵게 하긴 했지만 결론은 이거네. TV는 학습장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TV가 학습장애를 유발한다. 그러한 방식으로 두뇌를 바꾼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텔레비전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글인 것 같지? 자, 다음 문장 갑니다. Jerome L. Singer이라는 사람이 포인트아웃, 지적을 했어. The TV set and particularly commercial television. 뭐 TV 세트나 특히 상업적 텔레비전은 하고 그 텔레비전이 뭔지를 꾸며주는 건데 여기까지거든. 이거 해석을 할 때 있잖아. With clever use라는 말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이라고 해석을 하자. 이거를 정말 직역으로 가겠다면 현명한 사용을 가진이거든. 근데 그렇게 말하면 너무 이상해. 한글로 말하면 현명한 사용을 가졌다는 건 현명하게 사용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 적을게. 현명하게 사용하는으로 좀 다듬어서 해석을 해보자. of, 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짧은 시퀀스라는 단어가 밑에 있더라고. 이렇게 짧은 장면을 시퀀스라고 한다라고 밑에 써있지.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짧은 장면들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텔레비전, 뭐 커머셜 텔레비전 이런 것들은, 그리고 홀드가 이제 동사, 이런 것들은 hold our attention, 우리의 관심을 붙잡아 놓는다. by a constant sensory bombardment, 뭘 가지고 우리의 관심을 붙잡아 놓냐면 계속적인 감각적 폭격으로, 감각적 폭격. 근데 어떤? maximizes orienting response 하면은 이게 밑에 단어에 또 있더라고. 지향 반응인가? 지향 반응. 이건 좀 부연 설명을 해야겠지? 자, 지향 반응이야. 자, 이제 머리로 생각을 한번 해봐. 우리가 지금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 쳐보자. 텔레비전 1번, 텔레비전 2번. 텔레비전 1번에는
장면이 막 바뀌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지그시 장면이 흘러간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보다가 지겹지. 딴 생각 나겠지. 핸드폰도 아마 할 거야. 이 두 번째 텔레비전에는 장면이 계속 바뀌어. 뭐 했다가 뭐 했다가 뭐 했다가 뭐 했다가 계속 바뀌어.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여기서 눈을 안 떼게 될 거야. 자, 그걸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자. 계속적으로 변하는 짧은 장면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상업적 텔레비전은, 머릿속에 좀 이미지가 생각이 나지, 는 우리의 관심을 붙잡아 놓겠지. 뭐에 의해서? 감각적 폭격을 가지고. 감각적 폭격이라는 거는 내 시각을 계속 자극하잖아. 계속 장면이 바뀌면서 시각적 자극, 계속 시각적 자극을 주지. 그러니까 글쓴이는 그거를 좀 비유적으로 감각의 폭격이라고 표현을 했어. 감각의 폭격이래. 근데 그 감각의 폭격이 우리의 지향 반응을 극대화한다라고 좀 어려운 말을 했는데, 이 부분은 단어를 좀 생각을 해보자. 리스판스가 반응인 건 어렵지 않아. 근데 이 오리엔트라는 단어를 생각해보면, 오리엔트는 향하게 하는 거거든. 그쪽으로 향하게 하는 걸 오리엔트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면은 맥락을 봤을 때 오리엔팅 리스판스, 내 눈이 그쪽으로 향하게 만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 얘가 장면이 계속 바뀌어. 그러면은 내가 딴 거 안 쳐다볼 거야. 계속 얘만 쳐다보고 있을 거야. 계속 장면이 바뀌니까 감각이 계속 나한테 오거든. 계속 보고 있어. 맞지? 지향 반응이지. 내 눈이 그쪽으로 향하는 반응. 내 눈이 그쪽으로 향하는 반응을, 그치, 극대화하지. 계속 그쪽을 보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걸 왜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하냐면, 이게 어휘 문제로 냈을 때를 한번 상상을 해봤어. 내가 이제 밑줄을 치고 이게 어휘가 맞냐 틀리냐라고 물어볼 테니까 나름대로 생각을 한번 해봐. 좀 깨끗하게 하고 해보자. 자, 좀 쉬운 거부터 건드려 볼게. 자, TV 세트나 특히 상업적 텔레비전,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짧은 시퀀스를 현명하게 사용하는 커머셜 텔레비전은 우리의 관심을 붙잡아 놓는다. 자, 이걸 어휘로 물어봤어. O라고 대답할 수 있겠지? 머리로 한번 대답해봐. 이게 왜 O가 맞는지를 한번 상상을 해보면 돼. 관심을 붙잡아 놓겠지. 뭘 가지고? 감각적 폭격을 가지고. 폭격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맞다라고 대답할 수 있겠지. 감각적, 시각적 자극을 계속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폭격이라고 표현하는 게 괜찮을 거야. 그 다음에 지향 반응을 극대화한다라는 말에 대해서도 동그라미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 내가 계속 쳐다보게 되잖아. 그러니까 지향 반응을 극대화하는 거지. 미니마이즈가 아니고 맥시마이즈지. 쳐다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어휘 문제가 나왔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봐서 이렇게 설명을 계속 이어봤던 거고. 자, 대략적인 내용은 이제 머릿속에 심어졌을 거야. 계속 읽어보자. Producers of children's show. 아이들이 보는 쇼의 프로듀서들은, 제작자들은 특히 fond of, 좋아한다. 뭘 좋아한다? Using perceptual trick. 어떤 인식적 트릭을 사용하는 것을 좋아한다. 뭐 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인식적 트릭을 사용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럼 이게 맥락을 봤을 때 여기서 말하는 인식적 트릭이 뭔지는 좀 알 것 같아. 계속 이렇게 하나만 계속 보여주는 게 아니고 계속 바꾸는 거. 그게 인식적 트릭이겠지. 그러니까 이게 내신 챙겨야 되는 사람들은 여기 밑줄 한번 쳐볼래? 인식적 트릭. 인식적 트릭이 뭔지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우리 전지문에서도 얘기를 했지. 자기가 설명할 수 있어야 이해를 하는 거거든. 인식적 트릭을 설명하시오 라고 했을 때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애매하게 하지 말자. 아이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인식적 트릭을 사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석에 달려있는 그 bombardment 말고 오른쪽에 jerk around, 뒤흔들다 라는 게 있지. 그게 여기에 나와. jerk around. 막 흔드는 거거든. 막 흔드는 건데. 자, 이러한 jerking children's attention around면은 아이들의 관심을 막 흔드는 거지. 아이들의 관심을 흔들어. 그럼 생각을 해봐. 이거를 글쓴이가 왜 아이들의 어텐션을 흔든다라고 표현을 했을까? 생각 한번 해봐. 이렇게 아이들의 관심을 흔드는 것은 lead to, 초래할 수 있다.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shortening of children's attention span. 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란 뜻이야.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아이들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짧아지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왜 짧아지는지도 대략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
장면이 계속 바뀌어. 그러면 애들은 그 짧은 장면들만 보는 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긴 장면을 집중을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집중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지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자꾸 생각을 해보자라는 의미야. 참고로 이 스팬이라는 말 자체가 길이라는 뜻을 가져. 그래서 우리가 다른 지문에서도 아마 본 적이 있을 건데 라이프 스팬이라는 말이 있거든. 라이프 스팬, 수명의 길이. 그래서 그냥 수명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 내가 예전에 어떤 학생이 나한테 약간 반장난으로 물어본 적 있어. 단어장에서 그냥 사전에서 영어 사전에서 아무 페이지나 펴더니 나한테 쌤 윙스팬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내가 대답을 못할 줄 알았던 거지. 근데 보면은 날개의 길이, 날개의 길이네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놀래더라고. 근데 놀랄 게 아닌 게 스팬이라는 단어가 원래 길이란 뜻이기 때문에 어쨌든 집중할 수 있는 기간,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정도로 이해를 하면 돼. 다음 거. 자, 이렇게 동그라미 쳐봅시다. It for to. 설명 안 해도 알지 이런 건. 자, it is hard. 어렵다. 사람들이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은 어렵다. 뭐 할 때 그들이 아까 했던 그 문장이야. 이제 사역동사라는 거 생각하고 해석에 적용을 한번 해보자. 뭐가 뭐 하게 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사람들이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은 어렵다. 그들이 그들의 집중력을 빼앗길 때 수동이지. 빼앗기는 거지. 그러니까 사역동사 뒤에서 pp를 썼다라는 게 수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돼. 그들의 집중을 빼앗길 때 뭐에 의해서? 훨씬 더 재밌거나 더 독창적인 것에 의해서 그들의 관심을 빼앗길 때 한 가지에 집중을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텔레비전에서 A라는 걸 보고 있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핸드폰이 더 재밌을 것 같아. 텔레비전 보다가 갑자기 핸드폰을 봐. 근데 핸드폰을 보다가 보니까 저기 강아지가 있어. 강아지가 더 재밌을 것 같아. 집중이 계속 옮겨가는 거지. 그러니까 한 가지에 지금 집중을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읽다가 보니까 단순하게 학습장애만 가지고 설명하긴 조금 아쉬워. 이렇게도 적어볼까? 집중력이 떨어져.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페이지 갑니다. Eventually, 결국에는 자, give in to 이거 단어에 있었지. 뭐 굴복한다 정도로 나왔던 것 같아. 결국에 아이들은 굴복하게 된다. 뭐에? demanding for attention에 대해서 굴복하게 된다. 자, 이 부분을 좀 잘 잘라서 생각을 해보자. demanding for attention을 그냥 단어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관심에 대한 요구? 오른쪽 해석 뭐라고 했나 한번 볼까? 주의를 기울이라고 요구하는 것 이렇게 써 있거든. 주의를 기울이라고. 그러니까 관심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 관심에 대한 요구? 자, 이것도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설명을 좀 해볼게. 아이들은 관심에 대한 요구에 굴복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아이들은 관심에 대한 요구에 굴복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하미추론으로 내도 좋겠다. 자, 또 써볼게. 자, 내가 지금 A라는 걸 하고 있어. 오랫동안 했어. 한 30분 했어. 근데 B라는 애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야, 나한테 좀 관심을 줘봐. 책 보고 있다가 텔레비전이 생각이 나서 텔레비전이 나한테 관심을 줘봐. 이러고 있어. 관심에 대한 요구. 텔레비전이 내 관심을 요구해. 텔레비전 보라고 요구해. 아이들이 굴복했어. 집중 못한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결국 요 부분은 집중 못한다는 뜻이야.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돼. 관심에 대한 요구에 굴복한다. 한 가지를 진득하게 못한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go with the flow, 그냥 해석을 해보면 흐름과 함께 간다라고 하는 이 부분도 그냥 우리가 평소에 많이 쓰는 말대로 해석을 해보면 약간 생각의 흐름대로 한다. 책 보다가 텔레비전이 생각나? 텔레비전 봐. 텔레비전 보다가 갑자기 강아지 밥 안 주는 게 생각났어? 밥 주러 가. 생각의 흐름대로 그냥 막 가는 거야. 집중 못한다는 뜻이야. 결국은 집중 못한다. 자, 아이들은
수동적이게 된다. 수동적인 거 왠지 알 것 같아. 수동적이지. 지금 적극적인 상황이 아니라 수동적인 상황이지. 적극적이는 영어로 액티브라고 해. 근데 지금은 액티브를 쓰는 게 아니고 패시브를 써야 흐름이 말이 맞지. 그들은 수동적이게 된다. 생각하게 되면서 뭐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자, 일단 또 가주어 진주어인데 뭐라고 생각하게 되냐면 It is useless to try to analyze any one thing. useless, 쓸모가 없어. 어떤 한 가지를 분석하는 건 쓸모가 없어. 여기서 분석하는 건 쓸모없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대. 분석한다라는 말 자체가 집중을 하는 거잖아. 그치? 분석한다라는 말 자체가 집중한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건데 집중하는 건 쓸모없다고 생각을 한다. 왜?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계속 새로운 자극이 오니까. 여기다 적어볼게.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은 새로운 자극이 계속 주어지니까 이런 말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집중을 못한다라고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뭐 선지 굳이 다 읽어볼 필요 없이 그냥 하나만 딱 얘기를 해볼게. 정답이 2번이거든. 2번을 해석을 해보면 Another thing will come along. 또 다른 것이 등장할 거야. 여기서 말하는 또 다른 것은 또 다른 자극이겠지. 그리고 Replace the first thing. 그 첫 번째 거를 대체할 거야. 새로운 자극이 나타나서 기존에 있던 거를 대체해 버릴 거야. 이게 자극이 계속 주어진다라는 말이지. 정답이 2번이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다음 지문 가서 단어 써보자.